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hey, hey.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 You make me so bold. You make me so bold. You make me so bold. You make me so. You make me so.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입문형 해치백이죠. A클래스인데요. 개인적으로도 A클래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 세대 모델만 해도 플랫폼이 탄탄했기 때문에 GLA를 비롯해서 이 어떤 운전의 질감, 또한 고속주행 안정감 상당한 이점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CLA 빼고요. 자, 세대가 지난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외관만 놓고 보자면 기존의 것에다가 프론트 마스크만 갖다 넣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소하게는 디스플레이 패널도 바뀌었고요. 자, 특히나 이번 모델의 리뷰는 저에게도 조금 더 특별한 면을 갖게 되는데, 이 A클래스 어쩌면 구매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220이 될지 다른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A220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가 4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입문형 모델이지만 고급스럽고 젊은 해치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자인은 벤츠의 테마인 감각적 순수미를 바탕으로 합니다. 낮고 날카로운 디자인이 특징이죠. 실제 공기흡입구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범퍼 디자인이 한층 스포티해졌습니다. 측면을 볼까요? 사이드 미러 위치가 벨트 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인상적이죠. C필러를 두툼하게 표현해 묵직한 이미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후면부는 넓은 면적의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고 범퍼를 두껍게 처리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를 노출시키진 않았네요.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A클래스의 공기저항 개수는 0.25를 보여줍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0.24니까 비교가 되죠. 인테리어도 크게 변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는 하나의 통합된 패널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덕분에 난반사가 해결됐고 별도의 커버가 필요치 않습니다. 덕분에 전방 시야가 더 좋아졌고요. 위쪽을 보면 실내 조명이 있는데 마치 보석을 깎은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센터 패시아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사양은 10.25인치 계기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는 공간이 커 보이죠? 각각 테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MBUX가 적용돼 조작도 쉽고 센터 패시아는 터치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옵션 패키지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하위 트림이라지만
벤츠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죠? 제트터빈 형상의 송풍구 디자인은 젊은 소비자 취향에 맞춘 것입니다. 시트는 운전석이 전동식,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열선 기능만 있고요. 센터페시아 웰빙 메뉴에서 시트 키네틱 기능을 선택하면 시트가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운전자가 피로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뒷좌석도 여유로워진 느낌인데요. 무릎 공간을 비롯해서 머리 공간도 소형차 중에서는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이 다소 높고 별도의 송풍구가 없다는 점은 아쉽네요. 암레스트는 별도로 없고 중앙 시트가 폴딩되는 방식입니다. 벤츠는 A클래스의 트렁크가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컴팩트 해치백의 범주를 넘어설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잠시 4세대 A클래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해외 사용에서는 S클래스 못지않은 안전 장비들이 탑재되는데요. 아무래도 3천만 원대로 가격을 맞추기 위함인 듯합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기능과 사각 경고 기능 정도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구성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커넥트 패키지와 프로그레시브 패키지로 구분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이외에 본질적인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후륜 서스펜션은 하위 트림에 적용되는 토션빔 방식 대신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는 어떤 매력으로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A22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임의적으로 스포츠로 바꿔봤고요. 처음 이제 190마력대 엔진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기대만큼 성능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달리는 느낌, 차가 달리는 성향, 사실상 이 휠 타이어의 조합에 의한 어떤 그 승차감이나 이 일부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서 이제 타이어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거의 차의 움직임 자체, 그런 것들은 골프 GTI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 골프 GTI를 조금만 더 풀어서 부드러움을 약간 가미하면 딱 이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물론 출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뭐 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4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현재 달리는 느낌만 본다면 한 5세대? 6세대 GTI와 비교를 한다면 뭐 크게 무리는 아니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m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7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변속기를 지금도 이제 페들로
다루고 있을 때 반응 속도도 적당한 편이고, 특히나 이제 뭐 업이 들어갔을 때, 슈터 업이 될 때 빠른 차들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스피드를 보이지만 업에서만 빠른 그런 변속기도 있는데, 지금은 업다운 모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한 만족감을 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뭐 엔진의 성능도 이 수치를 떠나서 실제 만족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공식 발표 자체가 6.9초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기록이 잘 나왔죠. 이 겨울철 환경 자체가 터보 엔진에게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네, 어떤 가속 성능이 좀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타이어 사이즈 자체도 205mm급을 사용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불필요하게 타이어를 너무 넓히고 휠의 구경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가속을 비롯해서 연비 이런 것들에서 아쉬움을 만드는 차들도 있는데, 반면 A클래스는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성능을 적정한 타이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5mm쯤 되다 보니까 코너링 퍼포먼스가 다소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행히 타이어는 그립이 좋은 것을 택함으로써 그와 같은 너비에 대한 아쉬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C3라는 모델이죠. 저희도 과거 이제 이 타이어를 뭐 파일럿 스포츠 3를 비롯해서 몇몇 것들과 함께 테스트를 했었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 타이어의 장점이 되는 것이 젖은路면에서의 성능이 대단히 좋거든요. 특히 젖은路면에서의 브레이킹, 뭐 타이어의 이제 뭐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트레드 블록 사이에 브릿지를 걸어서 어떤 일정한 그런 접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타이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그 미쉐린 타이어 3종 비교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타이어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너비 대비 충분한 성능을 내줍니다. 또한 이제 핸들링 역시도 타이어에 의존을 하게 됐죠. 가끔 보면 이제 핸들링 자체가 스티어링 휠, 이걸 돌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제 이 안에서 다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스티어링 휠은 어떻게 보면 조작을 위한 원초적인 단계고, 핸들링으로 연결될 때 물론 스티어링 시스템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다음 서스펜션, 타이어, 최종적으로 반대로 이제 오게 될 때는 이제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 뭐 차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핸들링인데, 네, 뭐 핸들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벤츠가 이렇게 날카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이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즘 벤츠 확실히 조금 더 젊어지고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현재 A클래스는 당연히 젊을 수밖에 없는 차이지만 그런 점들이 정말 잘 살아나서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속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만족감도 상당히 좋고, 리스폰스 자체가 아주 빠르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중상, 터보 엔진으로서는 뭐 중상에 속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네, 이 패드를 달아놔서 변속기를 다루는 이런 맛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220의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근 모델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편차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타이어의 2점이라는 것도 조금은 영향을 줬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뭐 소위 이제
유럽 차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지금도 페달을 이렇게 밟을 때 현재 이 A클래스는 앞쪽에 약간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페달을 가볍게 밟을 수 있고 앞에서 팍팍 잡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앞쪽에서 조금은 묵직하게 들어가면서 일정한 담력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캘리퍼를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운전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강한 그런 제동력을 끌어내야 될 때는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힘이 든다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힘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얻는 장점이 조금 더 정교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를 다룰 때 이때 정말 이 해치백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커지고, 운동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죠,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도 이제 후륜차니까 오버스티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차들 요즘에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그 다음에 운전하는 방법이나 어떤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한계가 됐든 그때 특성이 바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인 만큼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물론 서스펜션 세팅값도 그렇겠지만요. 하지만 한계에 들어갔을 때 리어 쪽의 움직임이 조금 빨리 오는 편인데요. 덕분에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다 보면 리어가 빠지기 때문에 놀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핸들링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가 스티어링 휠을 딱 처음에 차에 올라서 쥐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었는데요. 바로 스티어링 휠의 재질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렌터카가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든 재질인데, 요즘 시대에도 그것도 이제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에 이와 같은 스티어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이것도 그냥 통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각종 버튼들 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죠. 벤츠가 자랑하는 이 각종 디스플레이, 터치를 통해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재의 렌터카 수준의 스티어링 휠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참 새롭고 좋네요. 정말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한 소재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트 자체가 인조가죽과 직물의 조합인데, 인조가죽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실 현대차만 해도 인조가죽을 쓰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고무 같은 인조가죽을 쓰고 대신 통풍 시트는 있죠. 하지만 이제 진짜 이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인조가죽과 정말 천연가죽과 나파가죽과 여러 가지 알칸타라가 됐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지금의 이 인조가죽은 사실 이 벤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그것도 탑 브랜드의 명성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 직물 부분은 상대적으로 땀이 찬다든지 그런 답답함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만큼 가죽 부분에만 조금 개선을 해주면 향후에 만족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앞쪽에 있는 운전석 앞에 것 굉장히 작죠? 원래는 이게 상당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어떤 상급 모델과의 이 차별화를 위해서 작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A클래스, 어떤 차량의 기본적인 것들로 놓고 본다면 이 차에 대해서 크게 나무랄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 차가 이제 수입돼서 왔을 때 원가 자체가 또 그렇다고 아주 싸게 들어왔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별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3,800만 원을 요구하는 만큼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기본기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면
뭐 수긍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옵션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줌으로써 약간의 그 가격 편차를 가져가더라도 옵션을 탄탄히 해주고 가격대를 4,000원 언더로 묶어준다면 네, 소비자들이 갖는 그 만족감 또한 A클래스의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좀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A220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고저차가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연비가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16에서 16.5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는데 사실 배기량이나 이 차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연비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움이 남네요. 반면 뭐 이제 서울 환경이라면 올림픽대로 같은데 이런 정체 구간을 지나거나 시내 명동이나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 그래도 리터당 9km대 정도가 나왔다는 점, 이 고속에서의 크루징보다는 일상에서의 연비가 타협할 정도로 나온다. 네, 그런 점이 A클래스가 갖는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속 연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시트에 키네틱 지금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좌석을 조금씩 움직여 줌으로써 어떤 긴장이라든지 혹은 졸음 예방, 약간 마사지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기능은 부가적인 마사지 시트를 채용하지 않고도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이 A클래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썼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차가 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의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도 세이프티 측면에서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선우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A클래스는 벤츠 라인업에서 가장 엔트리급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 A클래스를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더 큰 차를 사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벤츠의 안전 기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IIHS, 유럽의 유로 NCAP, 그리고 국내에서는 KNCAP이 있죠. 모두 충돌 테스트를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이 테스트는 어느 브랜드가 최초로 했을까요? 네, 바로 벤츠입니다. 1959년 최초의 충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자동차를 실제로 충돌을 시켜서 내부의 탑승자가 얼마만큼 부상을 당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충돌 실험 이외에 전복 실험도 벤츠가 최초로 했습니다. 1973년에는 실내 충돌 테스트 센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규격화된 충돌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1975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옵셋 충돌 테스트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는 벤츠가 최초로 충돌 테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는 TFS라고 부르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센터를 개발한 것인데요. 바로 이 테스트 센터에서 최초로 개발된 차가 이 4세대 A클래스입니다. 한 번 차량이 개발되면 15,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 충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자동차를 충돌시키는 테스트도 무려 150번 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충돌 테스트는 물론이고 벤츠만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충돌 테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설에서는 초고속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외부적으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고 변형이 일어나는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4세대 A클래스, 당연히 충돌 테스트 결과도 좋겠죠. 실제로 유럽 NCAP에서 올해 가장 안전한 차를 매년 뽑고 있는데 여기에 A클래스가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성인 안전, 유아 안전, 그리고 보행자 안전까지 모두 9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다른 브랜드도 이 정도 점수를 쉽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A클래스가 소형차지만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를 달리고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네, 그와 같은 노력, 뭐 작지만 또 그런 뭐 알찬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 뭐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긴 하네요. 네, 차량이 주행할 때 정숙성은 대략적으로 61dB 정도 수준. 일반적인 G형차보다 약간 시끄럽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조금은 네, 살짝 부드러운 느낌. 하지만 네, 스티어링 휠을 빨리 돌려서 어느 정도 이제 롤 값을 요구했을 때 적정 수준 이상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이 차의 본분에 맞는 그런 승차감은 잘 구현해낸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A클래스, 네, A220. 출력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빠르다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뭐 골프 GTI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을 내주었고, 오늘 또 겨울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긴 했죠. 이런 점들을 놓고 바라본다면 시내 주행을 비롯해서 일상에서 타기 좋다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서 변속기도 좀 달라졌죠. 뭐 7단이라는 것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것이 이제 건식에서 습식으로 오면서 내구 측면, 그리고 실제 차를 다뤘을 때도 약간이나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저속에서 이제 차가 서는 환경, 거기서의 이제 크러치 붙고 떨어지는 이제 그 환경에서 약간 울컥거림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어떤 그 하드웨어의 구조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제 옵션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붙긴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더 붙였을 때 차값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만큼, 또한 현재 모델은 또 이 가격 대비 좀 빈약하게 느껴지는 만큼 향후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이런 점들을 좀 보강해서 조금 더 알찬 구성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차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차량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저도 몇 개월 뒤에 이 차에 앉아 있을지, 물론 이 차는 아니겠지만 이 차에 앉아 있을지, 다른 차에 앉아 있을지, 아니면 아예 다른 브랜드의 차에 앉아 있을지, 네, 뭐 여유롭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상당히 재밌게 잘 달려주고, 네, 자체부터 굉장히 짜임새 있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요. BMW 1 시리즈도 새로 나오긴 하지만 생각외로 이번에 A클래스가 잘 나와서 상당히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입문형, 하지만 입문형 치고는 어떤 만족감이 높았던 A220과 만나봤습니다. I wanna get to know